네, 뉴스픽 지방소멸 대응 전략 포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4분의 패널과 또 토론회 좌장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자, 먼저 토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금산군수님 함께 하십니다.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님도 패널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 좌장이신 유민봉 사무총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유민봉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12시에 이 세션을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12시 한 10분 정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 연설해 주신 두 분께서는 이따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마무리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박범인 군수님하고 임승빈 교수님께 한 7분 정도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범인 금산 군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님은 저하고 같은 행정학계에서 동료 교수로서 지방행정의 특히 권위자이십니다. 지난 기조 연설과 강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문제인식을 이렇게 확장시켰다 할까요? 그러면 우리 두 토론자님께서 먼저 이것을 너무 이제 확장시키기보다는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범인 군수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 참가를 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 무거운 주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방 정부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할 수만은 없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인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인구가 1974년도에 13만 했습니다. 2022년도 인구가 5만 0092명입니다. 금산의 가장 큰 지금 화두는 언제 인구가 5만이 무너질까 이거입니다. 인구 5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도의원이 현재 2분인데 한 분으로 줄어든 위험이 있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5만을 좀 사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할까? 다짐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다행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금산군 인구가 한 93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라면 2022년도에 당연히 금산군의 인구가 5만이 무너졌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5만이 안 무너지고 지켜졌습니다. 2022년도에 760명이 돌아가셨고 138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622명이 감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인구가 5만 477명이었습니다. 당연히 무너졌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5만이 유지가 됐고 또 더 이제 고무적인 곡선은
연초가 되면 정말 우리 금산은 비상입니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갈까봐. 그때가 이제 이사철이고 이제 입학 시즌입니다. 몇백 명씩 줄어드는데 기적적으로 2월 달에 144명이 늘었고 3월 달에 112명이 늘었고 4월 달에 1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 하락하는 하향세를 긋던 금산의 인구가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금산에 대한 뭐 희망과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뭐 작은 농촌 지역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구 문제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해결책이 두 가지잖아요. 애들을 많이 낳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지역에서 출산 인구를 늘려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최대한 늘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욕심 부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을 많이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모시고 오겠다. 뭐 이런 쪽에 아주 이제 기초적인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늘리는 가장 첫 번째 그 일이 고품격 주거 공간을 좀 늘리자. 왜 이런 전략을 세웠냐면 금산이 그 대전하고 인구 150만에 대전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보다도 수려한 경관,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거기에 싼 집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도시 인근에 고품격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을 유입하겠다 이런 그 전략을 갖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금산읍에 약 1200 가구의 그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실제로 대도시 인구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품격 주거 공간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자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금산에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301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입생 수가 382명으로 8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좋은 대안학교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대안학교를 통한 그 전입 인구도 많이 늘었고요. 또 관내에 있는 중부대학교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전입 인구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아주 대폭적으로 줄이고 금산의 교육에 대한 또 희망과 기대를 키우면서 뭐 이를 통해서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오히려 좋은 교육 시스템 속으로 오고자 하는 이런 도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양질의 일자리인데 금산은 그 지역 경제의 70% 정도가 인삼약초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인삼약초 산업이 침체가 되면 당연히 금산의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좋은 소득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 젊은 층들이 인삼 소비를 해주지 않아서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삼 산업의 증원과 세계화 촉진을 통해서 금산 인삼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좀 성과를 거두고 작년에 금산 인삼 축제에 핸드폰이 불통될 정도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올리면서 많은 정말 관광객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세계 인삼 축제로 발전을 시켜서 개최를 하면서 또 건강을 주제로 하는 관광 도시로서의 이런 그 발전 전략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이 그 대한민국 남한으로 봤을 때는 국토의 중심 지역에 있고 고속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10분 살려서
대형 그 물류단지, 그 다음에 그 첨단 그 산업단지 그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가능성을 좀 전문가들께서 많이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은 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귀농 기촌을 통한 또 인구 그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나 뭐 특징과 장점을 살리면서 이제 그 지역 발전 전략, 인구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금산은 그 토양과 기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금산 추부 깻잎이요. 작년에 매출 한 70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게 전국의 챔피언인데 왜 이렇게 그 깻잎 산업이 발달했냐면 금산에서 생산되는 깻잎은 잎이 두텁습니다. 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잎 뒷면에 자색이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보다도 큰 일교차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뛰어난 재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합돼서 정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연간 깻잎 수익이 1억이 넘는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지역의 이제 특징과 장점을 살리면서 귀농귀촌 하는 인구들이 좀 쉽게 소득을 올리면서 안착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지역에서 뭐 강사라든지 지도 활동하면서 또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쪽의 그 일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에너지를 아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농비를 줄이면서 이제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일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 자긍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보는데 금산에 2004년도에 문을 연 다락원이라고 있습니다. 14개의 국가시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만든 그 문화예술 그 복지센터인데요. 여기에서 정말 그 수준 높은 그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한 이런 분들이 금산의 공연 문화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홍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래 금산 주민들은 대전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문화예술도 향유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분야도 뭐 인구 대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중앙 단위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금산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금강을 갖고 있는데 양쪽 500m 지역은 수변교구로 막혀가지고 거기서 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에 대한 이런 용도지역 같은 것도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환경에 대한 어떤 대책만 있다고 하면 이런 지나친 규제를 좀 풀어서 지역에 좀 뭔가 좀 자율적으로 이런 발전 전략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타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예타 기준을 지금처럼 얘기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됩니다. 금산에서 논산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들면 호남권 관광객을 금산으로 유치가 쉬운데 교통량이 너무 적다고 해서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만들게 되면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 어떤 예타 기준도 뭐 현재 입장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런 요소도 좀 가미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금산군의 경우에는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특히 이제 금산군이 발전하는데 어떤 사례와 또 정부에 대한 그런 요구도 해 주셨습니다.
이따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우리 임승빈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토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뉴스피어하고 한국지방의체하고 올해 좀 의욕적인 그 기획을 하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그 지방 소멸, 그 뭐 또는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는 뭐 국내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도 하면서 동시에 그 정부나 정치권의 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개발해서 던지는 게 이제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과제로서 그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학회하고 또 언론사가 그 정부의 어떤 후원이라든가 그런 거 받지 않고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조금 연구를 이제 막 스타트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째로서는 이제 그 아까 구영수 박사님이나 또는 조영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정윤수 교수님도 일본 사례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혼돈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인구 소멸하고 지방 소멸은 그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기본적으로 지방 소멸이 돼서 인구 소멸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인구 소멸 때문에 지방 소멸이 된 것인가 이거는 사실 단선적으로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가 복잡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우리 김선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정부의 그 2022년도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89개 플러스 지방 소멸 위험 지역 해주 한 107개 정도의 기초지방정부 그다음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에 대한 지원 방식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첫째로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중심 지표예요. 이 지표가.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 인구는 추세상으로 이게 뭐 신이 내리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일본이 현재 추세대로 2050년에 5천만 정도 되고 우리가 한 2천만 정도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수치예요. 이거를 교정한다는 거는. 문제는 이제 인구 구성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랜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방성도 중요하고 해서 한국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방 소멸을 막는 게 더 선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그 방식은 인구 소멸에만 저출생에만 너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 심각하고 그다음에 왜 또 문제 심각하냐? 그 보통교부금의 산정 방식과 또 상당히 비슷해요. 그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가장 커다란 그 영향력 변수가 인구와 면적, 공공시설 기관의 수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한 자주재원도가 되겠는데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못 사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교부금이. 근데 지금 이 돈도 그렇게 갈 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약 그 100여 개의 1조 원이면 또 이것도 굉장히 나쁜 결과일 것 같은데 꼭 또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자치단체에 100억씩 줄 것 같아요. 그냥 n분의 1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n분의 1 나눠먹기가 또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야말로 지금 우리 구 박사님이나 정 교수님이나 조 교수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건 결국 일자리와 누굴 끌고 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유니콘이라든가 지역에서의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득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시설 지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시적인 국고보조는 또 국고보조금을 딱 들어가는 순간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또 기재부가 돈 또 안 줘요. 그럼 또 하드웨어로 또 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현재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재원의 배분 방식, 그다음에 89개 이거 굉장히 좀 문제 많다고 봐요. 왜 문제가 많냐면 지금 일본이나 뭐 유럽 사례나 구 박사님이 다들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인구와 지방 소멸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요인에 대한 모집군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단순화시킨 사례가 없거든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틀도 있고 논의도 많고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게 다 빠져버리고 인구 감소 특별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우리 같은 연구하신 분하고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지표나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그 지표를 넣어가서 해봤더니 89개하고 안 맞습니다. 미스매칭이 발생해서 이미.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가평군이에요. 경기도 북부에 있다고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 89개 안에 들어왔는데 가평은 토요일 일요일 날 차가 막혀서 못 다닙니다. 거기 청평호에 자라섬에 남이섬에 거기 또 가평에 아주 좋은 카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생활인구적 개념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산도 생활인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진 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돈이 뭐 정부 게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의 돈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은 소득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농촌 지역의 값싼 쌀로 도시민이 생산을 해서 국가 전체가 스피러버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산업화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인구 700만 정도가 산속에 있으면서 잘 사는 인구는 결국은 농업소득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저절로 정주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것인가, 특히 비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소득을 높이는 그러니까 저출생을 높이다 보면 이게 뺏어먹기가 되거든요. 그 오래 안 남잖아요. 금방 또 가버리고. 뭐 우리 유민봉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남편이 대학 교수면 부인이 뭐 하냐고 물어봐요. 공부하고 있으면 대학에 채용하겠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일본에서 오기쪼라고 해서 2.95명을 달하는 오카야마켄의 제일 높은 출생률을 하는 데가 기본이 부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부. 그래야지 정착할 거 아니에요. 아마 금산에 있는 직원들의 상당수도 대전에 살거든요. 근데 군수님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거주지의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상에. 근데 그들이 일자리가 부부가 금산에 있다면 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앞으로의 정책은.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은 이번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끝난 국제학술대를 좀 오관하지 않으면서 느꼈던 건데 보령에 있는 대천에서 했거든요. 근데 대천에 가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자주 갔었던 곳인데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거기에 머드 축제 때문에 사람 많이 온다는데 엄청 실망한 게 대천 앞바다의 해안가가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너무 근접해가지고 그냥 횟집으로 다 몇천 개를 깔아버린 바람에. 그리고 뒷라인은 모텔로 깔고 상당수가 폐업했더라고요. 저는 규제 하나도 적절한 수준의 총량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보령 교수님한테 식사님한테 저녁 식사도 대접받았는데 이런 말이 진짜 죄송한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거든요.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요. 우리가 외국 가면은 요번에 한 11개국 꽤 여러 명이 왔는데 데려갈 데가 없어요.
지금 금산에 다락원 같은 데 있으면 데려갔으면 좋은데 너무 멀더라고. 또 논산에 다들 미스터 선샤인 봤대요. 선샤인 랜드 데려가서 너무 멀어요. 또 공주의 문영왕도도 너무 멀고 보령이 상하원 가는데 다 실망하더라고요. 데려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촌에 아까 베트남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보여줄 곳이 없어 진짜. 그거는 진짜 우리 지자체 장님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규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규제 하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임승빈 교수님께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한 그 문제점을 좀 말씀하셨고,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보다는 농촌 지역 소득 증대 정책을 통한 어떤 파지티브한 방향의 그 인구 정책 내지는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겠다. 또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아주 그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기조 강연도 그렇고 또 정현숙 교수님 특히 인구 위기 국가 일본에 대한 책을 2021년에 내실 정도로 인구 소멸에 대한 일본의 사례에 대한 아주 전문가이시고 또 구영수 국토연구원 위원님께서는 공간의 측면에서 이제 단순하게 일자리나 인구만이 아니라 공간의 시각으로 이 인구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당히 모든 부분이 기존의 생각을 깨우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론하신 그 임승빈 교수님, 박보민 군수님, 그리고 정현숙 교수님, 구영수 위원님 다 포함해서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좀 더 궁금하다든지 또는 한 1, 2분으로 자신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선조 국장님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영수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공간구조 재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독일의 경우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공간구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개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실행력 차원에서 정부가 이렇게 좀 공간구조를 개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다 같이 받은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부영 박사님.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제 생각을 좀 가능하면은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그래도 한국에 맞는 저출생 이런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맞는 정책도 한번 우리 상식도 우리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이제 여성 단체들한테 해보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나라는 군의 혜택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한 명을 낳으면은 1호봉을 가산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대학생이 애를 낳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유교 서상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금산군에 있는 중부대학에 타가소를 만들면은 학생이 더 올라나요, 덜 올라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육아를 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덕적으로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거를 빨리 깨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학생을 위한 육아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가 지금 딴 데 돈 쓰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인식을 좀 빨리 바꿔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거기에 뭐 따라서 여성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출생의 높아지는 거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질문을 포함해서 우리 먼저 질문을 받은 구영수 의원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강연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토 공간 구조라는 건 저희 일단 인구 수에 따라서 이제 중심지 체계를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토 공간 전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그 중심지 위계별로 유지해야 되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는 이제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지역에는 뭐 좀 저차원의 병원이 있어야 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지역에는 좀 더 고차원의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또 더 아래 위계에서는 더 낮은 수준의 이제 교육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위계에 따라서 유지돼야 되는 서비스 수준이 있고 그 서비스 수준대로 어떤 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게 이제 결국에 이제 거점과 이제 배후 지역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거점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모여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배후 지역이 이제 소외되거든요. 이제 소외되는 문제는 이제 저 토론 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기술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이후에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행정 통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행정구역 통합하면 인구수가 확보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공간 문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공간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확장된 상태에서 인구 감소하는 문제랑 똑같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 문제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모빌리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결국 따라줘야 되는 거고 공간구조 재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만들고 배후 지역으로 둔 상태에서 그 배후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계속 어떤 식으로든 모빌리티를 강화해서 서비스가 균등하게 최소한 사람이 누려야 되는 최소한의 서비스는 균등하게 공급되는 그런 체계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정현숙 교수님 추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결국 지방을 살리는 주역은 청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전수조사의 그런 개념으로요. 우리 지역에 누가 있고 또 나가는 청년은 누구이고 그런 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청년 기본법 만들어지면서 왜 그 지역 지자체별로 청년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파악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보고도 그 지역 청년의 실태가 정말 제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청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너무 잘 나가는 청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이런 애들만 계속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거든요. 왜 결혼 안 하지?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은 지방 중소도시에 산다든지 또 고졸 청년도 있고 사실은 잘 나가지 못하는 청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을 제가 일본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30대, 40대 한창 일할 그 현역 세대일 때요.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경우 우리나라가 10% 가까이 높아요. 일본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있는 이런 나라에서 왜 청년들에게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묻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거죠. 양심불량이고. 그래서 이런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의 위기죠. 지방 소멸, 또 인구 소멸, 이런 중요한 국가 생존과 관련된 이슈를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그 전략 포럼을 창립해가지고 앞으로 매년 이런 대응 방안과 문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언론 기관으로서 중요한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소멸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초점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그렇고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투자를 유치하는 것,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특혜를 줘가지고 지방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R&D 전문 인력, 생산 인력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젊은 청년들 특히 지역으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심지어는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을 거냐,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중앙부처의 국가정책은 상당히 그런 거대 담론 쪽으로 탑다운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품격 주거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다. 삶의 질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 교육,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 대학에서의 인력 양성, 주택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편의성, 심지어는 교통, 이런 삶의 질, 리브, 삶과 관계된 것이 얼마만큼 제공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임승빈 교수님께서 보령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거기에 가서 저녁에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없으면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심지어는 스타벅스 하나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것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거죠. 일본에서 연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공간과 일자리와 인구가 연계되어야 되고, 워크, 리브, 플레이가 연결되어야 되고,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이 서로 연계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정책은 전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따로따로 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이 지방 소멸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 군수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문화예술복지센터를 통해서 공연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도, 시군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중앙부처 공무원 내지는 정책 결정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방 소멸, 균형 발전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칸막이식 계획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든 광역이든 그 단체장들이 자치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정부에서 이렇게 각 지역에 뭘 만들어라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재량을 줘서 당신들이 한번 그런 종합계획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베끼기 잘하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잘합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판으로 딱딱딱 찍어서 이대로 가.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봐. 거기서 우수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확산시켜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에서부터의 어떤 활력, 생성, 삶 이런 것이 복원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다면 그것이 국가 발전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의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법에서 탑다운 방식에서 좀 버텀업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이상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의 노력들을 우리 모두 같이 해나가는 것을 결심하면서 오늘 그 전체 우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토론 연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말씀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유민봉 사무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